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공동 프로젝트 스틸 러브 대한민국. 6.25 전쟁에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왔죠. 당시 위기에 처했던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일면식도 없던 먼 타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최강부대, 강류부대가 파병을 왔습니다. 6.25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물림된 가난, 또 핍박까지 받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의 강류부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단법인 NGO 단체로 강류부대 참전용사들을 후원하고 계신 따뜻한 하루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인 라헬 솔로몬, 한국 이름은 하은희 씨, 그리고 따뜻한 하루의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계신 정희태 배우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먼저 우리 라헬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라헬이라고 하고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이고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NGO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우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로 활동 중인 정희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하루에서 그 홍보대사 이름을 약간 조금 거부하는 바람에 나눔지라는 또 새로운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하루의 나눔지기로서 네. 오늘 나오셨군요. 라헬 씨는 한국 이름이 하은희 씨인데 제가 네. 어떻게 라헬 씨라고 할까요? 은희 씨라고 할까요? 저는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그러면 국적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국적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네. 그럼 국적에 따라 라헬 씨로 제가 불러드리는 것으로 우리 네. 한국 이름은 하은희 씨. 왜냐면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나요? 처음 뵀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저희 그 이동을 도와준 오. 친구가 동생이었어요. 네. 우리 라헬 씨의 동생이요. 네.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죠. 오늘부터 보고 닮아서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 그러면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온 가족이? 아니요. 동생분은 가족은 에티오피아에 다 있으시고? 에티오피아에 있고. 그렇군요. 네, 라엘 씨하고 언니가 지금 한국에 맞습니다. 있고 그 그 친구도 은비라고 불렀어요. 저희가. 하은희 씨, 하은비 씨. 네, 맞습니다. 은비는 거기 에티오피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아니,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은희 씨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은비라는 친구를. 은비라는 친구를 아셔서 우리 네. 은희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닮은 나머지. 예, 은희 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은희 씨. 할아버지께서 네. 참전용사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름이 이제 캡베드 아바테라고 하시고 라고 불리셨고 그 1950년도에 참전을 하셨고 당연히 이제 그 전에 14살 때 중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이제 군부대를 들어가셔서 할아버지께서요? 14살 때 지원을 하셔서 들어가셨어요. 훈련 지원을. 그래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이제 18살 때쯤에 이제 그때 한국 전쟁이 나서 그때도 지원하셔서 이제 여기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할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신가요?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한국에서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걸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저희 집에서 너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솔직히 전쟁이라는 기억이 좋은 기억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 훈련을 이제 14살 때부터 같이 훈련을 받고 전쟁 참전하러 왔다가 같은 동기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쟁 당시에. 네. 그것 때문에 더 약간 한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차 우리 또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정희태 배우님은 네. 어떻게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과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뵈러 에티오피아에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따뜻한 하루에서 이제 진행하는 어떤 후원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에티오피아의 이제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 후손들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가난과 그리고 핍박을 좀 많이 받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좀 네. 삶이 좀
뭐 윤택하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 뵙고 후원하고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따뜻한 하루에서 아까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그렇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선 따뜻한 하루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하루는 그 시작이 이제 매일 아침 좋은 글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이제 돕는 비영리 단체예요. 또한 국내에서는 그 난치병 아동 돕기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 용품들 지원하고 그리고 희망계층 아동들 도시락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해외 결혼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결혼 사업도 하고 있고 긴급 구호 활동도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등 NGO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렇군요. 단체입니다. 예. 그중에 이제 보온 관련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온처랑 같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따뜻한 하루여서 활동하시는 것도 다 따뜻한 일만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 배우님은 또 따뜻한 하루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른 NGO 단체에서 이제 홍보대사 이름으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건너온 케이스죠. 아, 그러니까 다른 NGO 단체에서 원래 좀 활동을 하셨고. 네. 따뜻한 하루 쪽에 이제 대표님하고 국장님이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나눔지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해보면 네.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이제 나눔지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예. 그럼 얼마나 활동하신 거예요? 정확히 연도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계속 정도로 시키면 하는 오래 나오라면 하셨고. 나오고 이거 하자면 하고 어디 가자면 가고 이렇게 움직이. 이제 따뜻하신 분이셔가지고 예.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에티오피아에도 직접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이제 은희 씨의 할아버지도 강유부대 소속이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유부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강유부대 정확하게 제가 소개해드리려면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나눔직이시니까 활동 오래 하셔서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정확한 소개를 위해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강유라는 게 그 뭐지 약간 스펠링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유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강유 발음이 깐요. 깐유 정말 전혀 다른. 예. 이게 초전박살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대인데 이제 이게 셀라시의 그좀 성함이 좀 어렵게 했는데 그 황제분 이제 그 뭐지 보위하시던 에티오피아의 황제 황제를 황제. 보위하던 근위대. 네, 근위대 근위대, 이름이 황제 강유부대. 예. 그래서 이제 강유부대라는 이름을 황제가 그 사하고 내려주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 그럼 황제가 직접 한국에 파병을 한 건가요? 파병시킨 거죠. 본인의 근위부대를. 근위부대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53번, 253번 예. 전투를 해가지고 전투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야, 대단한 네. 이름만큼 아까 초전박살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름만큼 대단한 부대이고 저희가 조금 더 이 강유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좀 나눠보기 위해서 네. 일단 OX 퀴즈를 짧게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동시에 할게요. 팻말 가지고 오셨죠? 좋습니다. 예, 시작해보죠. 1번 6.25 전쟁에 한국에 파병된 에티오피아 강유부대는 황제 근위대였다? 네, 이건 O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네. 2번 강유부대는 253번의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역시 O. 3번 전쟁이 끝난 후 포로 교환할 때 강유부대원들도 포로를 교환받았다? 뭐지요? 세모인가요? O? X? O, X 두 개 다 나왔는데 이따가 좀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보고요. 전사자는 부산 유엔군 묘역에 잠들어 있다? X. 자, 4번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강유부대원들 귀국 후에 극진한 대접과 함께 큰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처음 시작 때 쭉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때 X. 5번 강유부대 무공을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에티오피아길이 만들어져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점점 강유부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그죠. 네, 인터뷰를 맞아요. 하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강류 부대가 6.25 전쟁에 참전하기까지 황제가 자신의 근위 부대를 파병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황제가 직접 자신의 근위 부대를 다른 나라에 파병한다?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사실은 에티오피아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이제 정쟁에 처한 한국보다는 조금 그나마 이제 모든 거를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도 했었고 1950년. 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아무래도 에티오피아 나라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할 때였어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군대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1950년도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에티오피아가 이태리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에티오피아가 그때 당시 지금은 유엔군이라고 불리지만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 유엔 소속이었었어요. 에티오피아도. 에티오피아가. 네, 회원국이었는데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이태리로 침략을 받았을 때.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유엔에서는 당연히 도와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도 똑같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도와줬어요. 그때 저희가 역사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하일레 셀라세 황제님께서 도움을 여러 번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큰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서 딱 그 한국 정쟁 이야기 그리고 파병 하냐 마냐 이야기를 유엔에서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나는 적극적으로 파병을 시키겠다. 네. 라고 해서 처음에는 1200명의 황실 근위대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훈련되어 있던 군사들을 맨 처음에 보냈었고 보내기 전에 이제 훈련을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군인들이 외국만큼의 실력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군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을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해서 파병을 시키신 거예요. 황제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병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전쟁 일어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병을 온 거고 참 그것도 굉장한 큰 맞아요.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53번의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두 분 다 오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부대인 거예요. 네. 그 이름처럼. 네. 근데 두 분이 OX가 엇갈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부산. 포로 교환 시에 포로. 강류 부대원들도 포로를 일단 교환받았던 건 O였던 건가요? 교환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유엔군 묘역에 잠들어 있다 해서 OX가 갈렸어요. 뭐가 맞는 네. 거죠? 저도 그때도 X를 제가 네네. X를 들었을 거예요. 교육께서 O를 드셨나요? 다 시신을 다 저쪽으로 에티오피아로 다 맞습니다. 모국으로 환송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단 한 포로가 명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환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시신도 없었다고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망자는 있기는 있었는데 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렇군요. 네, 에티오피아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새롭게 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좀 에티오피아가 1950년에 한국에 황제 근위대를 직접 파병했고 이런 전적을 세웠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원을 잠깐 드리자면 네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음, 병사를 파병한 나라. 6.25 전쟁에.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또 거기서 들은 얘기인데 네. 이분들 음식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예.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칼로 썰어서 거의 날고기처럼 드시거든요. 그거를 중국 군인 그 병사들이 보고 식인종이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이미 시작 전부터 겁을 먹고 전투를 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부대인데 네, 강류 부대가 맞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4번 질문에서 귀국 후에 대접 잘 받고 큰 포상 수여받았는지 여쭤봤는데 X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 어떤 나라가 대우를 받으셨던 이제 거예요? 돌아오시자마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가뭄이 찾아왔고 가뭄. 네 음. 찾아왔고 너무 힘든 나라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만 그 하일레 슬라세 황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뜻을 이루고 253전에 253승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땅도 주시고 아, 잘해주셨네요. 네, 잘 처음엔. 해주시려고 나름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네 그런 한 상황들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또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일레 슬라세 황제가 무너지시면서 공산당으로 바뀐 거예요. 나라가 공산당으로 바뀌니까 이분들이 사실 공산당을 맞선 분들이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군요. 돼버린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사실 황실 근위대의 어떤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무시한 핍박을 너무나 받으셨었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걸 다른 분들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다 무서워서 지금 보면은 집이 다 떨어져 있어요. 아,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예. 아까 정희태 배우님 에티오피아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참전용사분들 만나셨잖아요. 만났어요. 몇 분 정도 살아 계세요? 62분 정도 살아 계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또 그 사이 또 한 분 돌아가시고 61분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어떤 들었어요.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에 먼저 눈물부터 글썽이시면서 네네. 그 특히 그 아리랑을 예. 그렇게 읊조리고 부르고 하셨어요. 지금도? 예, 예.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던 걸 정말 잊지 못하고 살아 계시는 그래서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발전하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오히려 기쁘다고. 네네. 근데 사실 그 분들 살아 계시는 장소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힘들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한 전쟁 끝나고 우리가 살았던 정도의 어떤 이런 환경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이 발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약간 조금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당시에 우리나라가 힘들 때 도와주셨었는데 그렇죠. 우리보다 그 당시엔 사정이 좋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그 참전용사분들이 한국도 방문한 적이 있으셔요? 그게 이제 따뜻한 하루에서 이제 그런 행사로 하고 계세요? 참용사분들 아무래도 좀 건강 문제도 있으시니까 좀 그래도 좀 건강이 좀 괜찮으신 분들 네네.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당신네들이 어떠실까요? 예. 지켜낸 예. 그 자유를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동적이고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용맹하게 다른 나라에 참전을 해서 253전 전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잖아요. 근데 대를 이어서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할아버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시자마자 사실 그냥 내가 군인을 안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결심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내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 이후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도 하시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쯤에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도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숨기셨어요. 네, 참전했다는 사실을 아예 거의 진짜 남은 그 참전하셨다는 증거가 진짜 한 몇 개 정도만 남기시고 그러면 다 태우셨어요. 그런데 은희 씨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강류부대 소속이었고 한국 갔었다.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또 다시 민주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도 왜 할아버지신데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늘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은희 씨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접했었어요. 먼저. 예. 네. 근데 너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보냐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막 눈물 말씀해 흘리면서 주시구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연인가? 인연인가. 네, 그래서 라고 한국에 싶어서. 오고 싶었어요. 네, 너무 그때 이후로 사실 드라마도 열정적으로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배웠는데. 드라마에서 혹시 우리 정희태 배우님 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우리 나왔어요. 가족 다 알아요. 가족 다 아시고 네. 보시자마자 엄청 반가우셨겠네요. 네, 엄청 반가웠었죠. 그래서 은비도 저는 못 보고 은비가 처음 만났는데 동생이 네. 근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족 자랑을. 단톡방에 나 만났다 이러면서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시니까. 너무
그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되게 감개무량했고요. 그리고 네. 어머님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어머님이 선물을 또 주셨어요. 아, 정말. 에티오피아 네. 전통식으로 이제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네, 커피가 네.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포토하고 이렇게 잔하고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네. 아우,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이제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희 씨는 할아버님을 대신해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생전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따뜻한 하루 같이 이렇게 70년이 지난 전쟁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막 이렇게 대접도 해주시거든요. 매년 에티오피아 방문해 주시면서 막 절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저는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못 버티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사실 지금은 어려운 거는 현실이니까 네.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이렇게 후원하고 싶으시면 따뜻한 하루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아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희태 배우님은 네네. 따뜻한 하루에서 나눔지기의 역할로 우리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시고 그 마음도 전하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대표하실 만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셔서 강리부대원들에게 음성편지 하나만 띄워주세요. 우리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건 좀 약간 막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사실 따뜻한 하루를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그 참전용사분들뿐만 아니라 뭐 독립유공자 우선 그리고 소방대원까지 사실은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렇군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후원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요부대원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나라가 정말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멋진 나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함께 즐기시고 누리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지 않긴 해요. 네. 사실 1950년이면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그럼요. 제가 사실은 가면서 이분들이 살아 계신가? 왜냐하면 70년 넘어 있는 세월에 근데 정말 10대 때부터 오셔서 네, 짧게 90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관심이 고스란히 우리 부대원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단법인 NGO 단체로 강유부대 참전용사들 후원하고 계신 따뜻한 하루에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라헬 솔로몬, 하은희 씨와 네. 함께 참전용사 후손이시고요. 따뜻한 하루에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계신 정혜태 배우님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끝인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스틸러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와 슬래생 공동기획 최종화입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틸러브 크게 해주세요. Still love.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